자, 최근에 대선 후보들 TV 토론을 계기로 대장동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뭐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 또 여야 간의 진실 공방이 더 뜨거워졌는데, 자, 분명한 거는 민주당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이고요. 자, 또 하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의 공세 포인트입니다. 자, 민주당은 윤 후보가 거짓 해명했다, 김 씨 소환 등 검찰 수사 제대로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수석 대변인 백혜련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정영학 녹취록 속의 그분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이건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녹취록 내용에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 명확해졌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국감 때 국회에 나서도 분명하게 그 사실 말을 했었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그분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그런 마타도를 사실 퍼뜨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번에 의혹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분으로 지목된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TV 토론에서 또 실명을 사실 언급하신 조재현 대법관이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분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분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언론에서 이제 증폭이 됐기 때문에 일단 주재현 대법관 따님 문제요. 그 부분은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이 주재현 대법관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김만배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빨리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다. 이게 100%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거가 확실한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이 녹취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취록에 어쨌든 간에 범죄 모의가 담겨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검사이던 시절에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출 브로커 그때 대장동 민간 개발 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이 대장동 사업의 최초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출 브로커 조모 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런 말을 그냥 나무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조모 씨에게 했다는 것이고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라는 것 그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이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문제로 사실 시끄러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녹취록에 이 김만배 누나가 샀다는 집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이라는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거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진짜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 몸통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 있죠, 유족 이게 국민의힘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사실 요점은 이재명 후보께서 김 차장을 몰랐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고인의 아들이 했고요. 사진 동영상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이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문기 차장의 이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고인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유감스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유가족 분들은 어쨌든 정말 가장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김만배 일당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좀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은데
유가족의 고통을 이렇게 선거 캠페인에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문기 처장과 그 이재명 후보의 친분 여부는 사실은 알았든 몰랐던 이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인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도 특검 또 하자 이렇게 재차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검은요, 저희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즉시 특검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특검을 빠르게 할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다시 법을 만들고 제정해갖고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특검을 하자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검으로 바로 하자고 했는 건데 계속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검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백혜련 의원님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가셨죠? 네, 찾아갔습니다. 예. 그게 사안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추가로 나온 거 그거 말씀 때문에 가신 거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즉시 수사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 두 번째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요? 그 전에 네. 그 언제 가셨었죠? 지난번에도 한 일주일 전쯤에요. 저희가 그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즉각 수사하라는 시위도 하고 면담 신청도 했었는데 면담하지 못하고 왔었죠. 그러셨었군요. 자, 검찰에서 김건희 씨요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사실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어쨌든 없었거든요. 네. 김 씨가 일단 그 소환 조사 일단 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소환 조사 응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는 저는 정말 제가 검사 출신이지만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수사를 할 때 보면 이제 고발인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그 피의자들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핵심 주범인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 순수인 이모 씨를 비롯해서 5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4명이 불구속 기소, 5명이 구약식 처분됐어요. 사실은 거의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범들이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나오면 그 범죄 일람표에 200몇 번이 지금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범죄 일람표요? 그렇죠. 그 범죄 일람표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마치 공소장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의 일부예요. 범죄 일람표요. 공소장의 본문에는 이제 그게 김건희 씨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범죄 일람표에는 그 200몇 번이 등장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렇게 공범들은 재판 중인데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이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범죄 일람표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수사는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만 소환해서 진술만 받으면요. 바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백 의원님께서 검사 경험상으로 봤을 때에도 원래 그 김건희 씨도 방금 말씀하신 다른 기소된 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가 됐어야 맞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 처리 방식으로 사실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왜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보자면 그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라는 이유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어쨌든 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 TV 토론에서도 김건희 씨가 부인이 4천만 원 손해 봤을 뿐이다. 이전에 얘기했다가 최근 TV 토론에서는 손해 본 것도 있고 이득을 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바꾼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확실히 바꿔줘. 저기가 그건 언론에서도 뭐 화면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분명히 처음에 경선 과정에서 그 간호 토론회였나요? 그때 간호 토론회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계좌도 오픈하시면서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 4천만 원 손해 보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대선 토론회 나와서는 그 이후에도 거래를 했고 손해 본 것도 있고 이익 본 것도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말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예. 그때 TV 토론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한테 뭐 증권 계좌 그 신한증권 말고 나머지 다 공개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다른 나머지 증권 계좌 이 관련 내용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범죄 일람표 이거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자 일단 보도의 분석을 보면은 이렇게 그 한 개인의 그 계좌로 5개가 있다는 거 이게 자체가 벌써 출발점 자체가 주가 조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개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요. 하나의 종목을 뭐 5개의 계좌, 6개의 계좌를 써서 거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계좌로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여러 계좌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수사 당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가 조작 사범들이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 자체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범죄 일람표도 뭐 공소장의 일부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범죄 일람표에는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이름이 공소장 안에는 이게 왜 또 안 나오는 걸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이게 범죄 일람표라는 걸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공소 사실 하나하나를 너무 많으니까 똑같은 범죄 사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쓸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범죄 사실만을 하나를 쓰고 그 범죄 일람표를 일시 장소 뭐 이런 걸 특정해가지고 범죄 일람표로 별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많이 이거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검찰의 이게 교묘한 감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범죄 일람표상에 보면은 저도 이걸 공소장을 받아봤거든요. 지금 국회 제출이 됐기 때문에 받아봤는데 처음에 저는 이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도 김건희 씨가 없는 걸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범죄 일람표에 그 실명 표시를 안 하고요. 다른 이름 나오죠? 도 땡땡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성범죄 사건이나 그런 경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요즘 쓰기도 하고요.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범죄 주가 조작 범죄 사건에서 굳이 실명을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을 그리고 안 쓰더라도 김땡땡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안전이 상관없는 도땡땡으로 쓰는 거는 저는 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범죄 일람표에도 도땡땡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 이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한 걸 보니까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가 289회, 어머니 최은수 씨가 118회가 등장을 하고 5년지간에도 통정거래 한 사실을 포함해서 가장매매, 고가매수 뭐 이런 거에 다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의 범죄에 관여를 하고서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결원 의원께서 만약 지금 현직 검사시라면 이 정도 혐의가 나왔으면은 뭐 구속 기소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요. 만약 본인이 범죄를 부인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이것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윤 후보 측 쪽에서는요, 김건희 씨가 뭐 손절매도 했다. 아니 주가 조작하는데 손절매를 왜 하느냐 이런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아니 주가 조작에도요 손절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장매 처음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를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도자와 매수자를 정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에도 보니까
김건희 씨가 매도한 물량의 상당수를 이 최은순 씨가 받고 뭐 이런 거래 사실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그리고 뭐이 손절매 했다. 뭐 또한 그 사실은 검찰이 뭐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그 김건희 씨를 사실 뭐 기소하지 못한 거는 이 자체가 벌써 혐의가 없다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저는 선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렇게나 수사를 하고 다른 주범의 공소 사실에 사실이 김건희 씨가 200m가 등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어제 YTN의 또 보도에 보면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김건희 씨의 실명이 거론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사를 해놓고도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검찰에서 너무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거를 계좌를 공개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다 근데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본인에게만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계좌를 공개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도요. 무슨 2017년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 시기는 2년 정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빨리 공개하라.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